일본은 야 이거 겨울 되면은 얼어 죽는 노인들도 많고 여름 되면은 더워서 죽는 사람도 많고 난방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런닝 셔츠만 입고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쿄에서도 내가 중소기업 사장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되게 좁아요. 한국의 18평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아파트 와보고는 안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와보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시골의 그 단독주택 같이 둥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는 진짜 그 살던 노인이 딴 데로 가버린 순간 그 집은 이제 그냥 비는 거예요.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전세가 있는데 일본은 전세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아파트라는 데 처음 살았는데 아파트가 마른 아파트인데 그 목조 건물이에요. 2층짜리. 그때 내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츠쿠바 대학에 이제 다니면서 그 이제 학교 좀 옆에 나오면은 그 아파트가 쭉 있었는데 이름은 아파트인데 한국으로 봐서는 이건 아파트가 아니죠. 한국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2층 조그마한 건물인데 삐걱삐걱해요. 나무로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이제 아파트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본은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건 맨션이라고 그러는데 맨션도 뭐 높아봤자 10층, 보통은 5, 6층. 이게 대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쿄 가보면은 그 도쿄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 보면요, 정말 건물들이 좀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집이 다닥다닥다닥다닥 그 단독 주택들 대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쿄라고 하지만 도쿄에서 이제 뭐 고층 건물들이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거기 가면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주택, 한국의 아파트 이런 분위기하고 일본은 전혀 다르다고 보면 돼요. 느낌이나 뭐.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차이가 있다니까 한국은 땅이 좁은 반면에 이제 위로 많이 올라가니까 전체 용적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1인당 사는 평수가 보통 뭐 25평에서 30평, 40평도 많잖아요. 일본에서는요, 한국의 18평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내가 볼 때는. 되게 좁아요. 집에 가보면은. 그리고 청수도 높지 않고 하니까 뭐랄까 도쿄에서도 내가 여러 그 중소기업 사장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건 시골 어때 뭐 어떤 그냥 집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냉장고도 있죠. 냉장고도 일단 있잖아요. 일본에. 한국은 뭐 LG, 삼성 이런 거 보면 뭐 양문이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통 이게 하나예요. 그 조그만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집이 작아서 들어갈 만한 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그렇게 보면은 주거 환경은요, 한국이 월등히 낫습니다. 일본 사람들, 현재 일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한국의 아파트 와보고는 안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와보는 사람이라면. 이 아파트 가보고는 뭐 삼성 세탁기에 기가 막히게 LG 뭐 전자제품에다가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까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놀라죠. 일본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한국은 온돌이잖아요. 난방이 겨울에는 우리는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런닝 셔츠만 입고도 겨울에도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야 이거 겨울 되면은 추워요. 옷 다 입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고다츠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밑에 테이블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난로 비슷하게 그 전선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빨갛게 달게 해가지고 이불 이렇게 덮어요. 고다츠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넣고 이렇게 밑에 움푹 파져 있어가지고 다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만 따뜻하지 거기 밖에 나오면 막 그냥 추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난방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사실은 얼어 죽는 노인들도 많고 여름 되면은 더워서 죽는 사람도 많고 한국은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겨울 되면은 난방 잘 돼 있고 여름 되면 에어컨 설치 잘 돼 있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기세가 일본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추워서 얼어 죽고 더워서 죽는 사람은 드문데 일본에서는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추운 집에서 얼어 죽거나 더위에 지쳐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 그 지금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태어날 때가 가장 인구가 많았어요. 일본에서. 단기 세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인구 분포로 보면 이렇게 종 같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사는 집을 거기 사는데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면은 대부분 도시로 가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살다가 어떻게 돼?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자녀들하고 합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로원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 집은 안 팔려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집은 누구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비워두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는 계속 거기에 세금이 나와요. 보유세, 재산세. 그러니까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누가 사겠다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도 줘요.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1엔이라도 주고 사는 게 낫다는 거. 그건 매매가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한 100엔이나 900엔이라든가 아니면 1000엔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은 도쿄 도심 아니라 조금 벗어나면은 늘리고 늘렸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 가보면은 보통 이제 도심에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농가 같은데 곳곳에 집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거 알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짜 집도 많고 뭐 100엔, 200엔 거기서 다 편의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그러면은 융자도 해주고 집수리하는 돈도 보조해주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방자치제에서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누가 와서 여기 와서 빈집에서 살겠다 그러면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와서 살으라고 그런 보조 같은 것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케이스였더라고. 한국에 이제 나이 드신 분 중에 일본어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일본 가면 일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집들 하나 구해가지고 별장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며칠씩 있다가 와도 되고 그 호텔에 저기 머무르는 것보다 거기서 뭐 한 달씩 뭐 예를 들어서 살다가 한국 가서도 한 달 살다가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집 구해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글을 봤더니요. 1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3채를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100만 원이 우리 돈은 한 900만 원 정도. 이거 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면 집 한 칸을 사가지고 그 내부 수리, 그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한 300만 원 정도면은. 그럼 그거 가지고 집 한 칸을 사고 또 다른 집 하나 사고 해가지고 한 칸 정도는 세뇌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글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도쿄 도심 좋은 데는 좋은 건물들은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네, 올라가요. 작년보다 28%, 뭐 30% 올라간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그 금리가 거의 낮기 때문에. 돈 빌리는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도심에 좋은데 길목에 건물들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방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 가지고 사는 거지 회사원들은 아예 꿈도 못 꾼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집들은 우리 돈으로 한 10억, 뭐 15억 이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지난 팬데믹 때 막 상하이가 완전히 봉쇄되고 럭다운 됐잖아요. 락다운 돼가지고 한 달씩 그냥 아예 외출도 못하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상해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데 뭐 미국도 많이 가고 캐나다도 많이 가고 날 많이 가는데 일본에도 많이 온다는 거야. 왜 많이 오냐니까 일본은 일단 가깝고 한문을 그대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 괜찮다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데 가보면은 교육시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상당히 뭐 집이 한 두세 채, 서너 채, 그것도 아주 넓은 고가에 그런 걸 운영하다가 이제 중국에 살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집을 많이 산다. 예를 들어서 한국도 보면은 이제 나도 뭐 50년대 말 출신인데 그때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전후 세대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을에 보통요 7형제, 8형제가 보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다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살다가 아까 일본의 그 패턴하고 비슷할 수 있잖아요. 고령화 되면서 이제 자녀하고 합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로원을 갈 경우 있고 그럼 내가 살던 집을 시골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내놓으면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빈집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거기 와서 살려고 하나 어림도 없는 거예요. 와서 살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가 많으니까 지방도 아파트는 일본의 아까 그 말하는 그런 시골의 단독주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잖아. 그래도 그게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시골의 그 단독주택 같이 둥둥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는 진짜 그 살던 노인이 이제 딴 데로 가버린 순간 그 집은 이제 그냥 비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우리는 이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그 차이라고 봐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처음에 와서 보면은 너무 막 일률적으로 지어놔서 경관이 뭐 완전히 삭막하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들어가서 구경하는 순간, 이야, 이러면 나도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화려하고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많은, 우리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해놓으면은, 그리고 온도를 막 따뜻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아주 특유한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